국민의힘은 징계 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6일 당 윤리위가 징계 대상자 심의에 나설 예정인데 문승진 기자, 징계 요청이 들어온 사람만 한 수십 명이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 6.3 지방선거 전후로 이 친한계와 비당권파 등 약 20명에서 30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상규 대표 정책특보 등이 지난 3월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지방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낸 징계 회부 요청서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윤리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여 명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해당 회의가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의원 선거 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 징계 심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한 의원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 모습과 또 당시 나온 당권파의 비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닭다리 하나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식사 안 부족하셨어요? 이 닭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보네. 기호 2번이 아닌 6번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배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런 이적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친한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정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징계 정치가 시작된 거라는 것은 권력이 보통 망할 때 그런 징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징계 정치 한다고 해서 우리 민심을 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친한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징계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리한 징계 정치로 사퇴 이유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지만 법원이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그랬던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징계 카드는 실효성이 없다. 결국 장 대표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권파를 중심으로는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명백하게 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있는데도 당 소속이 아닌 후보의 이 선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나 비당권파 의원들이 수차례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주장하면서 오히려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옥임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할지 안 할지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사람들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사람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투서가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 무리한 징계 정치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당 소속이 아닌 후보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그리고 또 그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있는 부분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당 지도부가 이런 징계가 아니더라도 당권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징계 카드를 안 꺼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징계로 흥한 자 징계로 망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외계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보다 더 심한 용어도 쓰기도 하고요. 지금 그 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마치도 이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거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징계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아마 외연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십 명 중에서 아마 이 당권파들은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 전체의 여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지난번에 징계 당했다가 가처분으로 이겨갖고 들어온 의원이나 또는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징계에 대해서 징계를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다음에 당의 그 소위 지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당 지도부의 당 대표와 모 최고위원이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것도 당 지지도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해당 행위의 대상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또 헌법의 정당 민주주의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러면 당 지도부, 당대표라든지 그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을 하면 이걸 해당 행위라고 보는 그 정당은 민주적인 정당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일단 징계로 들어가면은 굉장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정당이고 정당으로서의 정상성이 있다면은 여기서 가만히 그냥 징계를 당한다면 이 정당은 이미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그 지금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이런 징계 행위를 지켜보는 상당수의 아마 지지층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징계받아야 될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명백하게 참패를 당한 것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민심의 해초를 그러니까 엄중하게 맞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자리를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는 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이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한테 징계가 문제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 보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던 김재섭 의원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김재섭 의원이 사실은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 1등 공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이슈 검증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그 공을 세운 반면에 당시 장동혁 대표는 어디 있었나요?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서울에서 안 보였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길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초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천 자범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 자범의 가장 큰 거 뭡니까? 그 가장 결정적인 그거였잖아요. 이 충청북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당시 김영한 도지사를 컷오프 시켰다가 결국은 법원의 그 결정에 따라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공천을 해서 결국은 낙선까지 가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에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 시켜서 대구가 끝끝내 마지막까지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했던 이 모든 공천 과정을 관리했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면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아마 많은 지지층들은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